와, 진짜 얘 떠나기 싫겠다. 떠나기 싫겠어. 청와대가 국민에게 7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청와대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완전 따뜻한 거예요. 개방된 청와대는 세 곳에서 입장할 수 있는데요. 경내로 들어가는 세 곳의 출입문 중 하나인 청와대 분수대 옆 영빈문입니다. 영빈문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청와대 정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춘추문이 나옵니다. 이 세 문을 통해 청와대로 입장하면 됩니다. 춘추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춘추관이 나오는데요. 춘추관은 대통령 기자회견 및 기자실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아보던 춘추관, 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됐습니다. 춘추관을 통해 입장하면 드디어 금단의 구역이었던 공간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요? 탁 트인 청와대 헬기장입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돼 있네요. 다음으로 경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으로 가볼까요? 출입문의 흰색과 황금색이 청와대의 품격을 더합니다. 청와대 출입문은 봉황과 무궁화, 태극 문양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녹지원의 상징 1845년생 177살 된 반송이 눈에 띕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한 그루의 나무라 더 놀랐습니다. 녹지원은 축구장 절반 크기로 청와대의 주요 야외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에는 5만여 그루, 18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 수가 곳곳에 있는데요. 하나의 거대한 수목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녹지원 옆에는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상춘제가 있습니다. 의전 행사, 비공식 회의 장소 등으로 사용됐죠. 상춘제는 100년에서 200년 된 춘향목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특유의 나무색 때문인지 은은한 느낌을 줍니다. 상춘제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감을 말리며 신문을 보는 사진으로 상춘제 감나무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관저로 가볼까요? 관저로 가는 길의 화단 분리대는 일부러 조성해 길을 나눈 게 아니라 기존 나무를 보존하며 길을 만들다 보니 화단 분리대가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곳곳에서 보존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수문 앞에도 멋진 소나무 세 그루가 있네요.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심었다고 합니다. 웅장하죠? 대통령 관저의 정문, 인수문입니다. 인수문은 이 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질고 인덕이 많으며 장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수문을 지나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볼까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곳으로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과 사적인 업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와, 진짜 얘 떠나기 싫겠다. 떠나기 싫겠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체 244평, 별채 150평이라고 합니다. 관저 뒷산에선 광화문 광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본관으로 이동해볼까요? 본관으로 가는 길에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썩어서 1000년, 합해서 3000년을 산다는 속설이 생길 정도로
오랜 생명력을 지닌 청와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744년 된 주목이 있습니다. 커피 산책길로 알려진 불로문이 보이네요. 이 문을 지나면 늙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봐야겠죠?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본관 오른편의 소나무는 두 주로 보이지만 땅속으로 5m가 더 있는 한 주의 소나무라고 합니다. 본관을 지을 때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베지 않고 보존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청와대 관련 기사는 1960년 12월 경향신문 지면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로 불리던 집무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푸른 기와를 덮은 데서 이름을 따 1960년 12월 30일 청와대로 공식 개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정색 전통기와와 달리 고급 도자기를 굽듯이 한 장 한 장 구워내는데요.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닌 청기와가 약 15만 장 얹혀 있습니다. 본관 가운데는 사진을 찍기 위해 긴 줄이 항상 늘어서는데요. 본관 정면이 배경이 아니라도 괜찮다면 양측면에선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는 본관은 본관 외에 서쪽 별채 세종실, 동쪽 별채 충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관에는 대통령과 외빈이 만났던 접견실과 수석 보좌관 회의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장소인 집현실, 소규모 회의나 다과 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백악실, 오찬이나 만찬 행사 시 사용하는 소규모 연회장 인항실이 있습니다. 동쪽 별채 충무실은 대규모 인원의 임명장 수여나 만찬과 공연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서쪽 별채 세종실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공간입니다. 아쉽지만 아직 청와대 내부는 공개가 되지 않아 관람할 수 없습니다. 본관 입구를 살펴볼까요? 널쩍하게 생긴 독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인 드무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불의 신이 불을 놓으러 왔다가 드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화재를 막고 상서로움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궁궐에는 드무를 주요 정각 내 모서리에 설치해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본관에도 드무가 있습니다. 청와대 단청에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 목조 건물의 단청은 보통 빨간색 등으로 화려하게 칠을 하는데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에 따르면 보통 한옥 기와의 색과 달리 청기와이기 때문에 보색인 빨간색을 안 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관 앞 넓은 잔디밭은 대정원으로 불리며 야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데요. 외국 정상의 공식 환영식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정문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재임 때 좌우로 11그릇씩 심은 반송이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호위병처럼 도열해 있는데요. 1950년대 사진과 비교해보면 어린 반송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회의나 외국 국빈들이 방한했을 때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영빈관입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완공된 영빈관은 건물 외부에 30개의 대형 기둥이 있습니다. 보통 이음새로 이어 기둥을 세우는데 전면에 세운 4개의 기둥은 한 개의 중량이 60톤에 달하는 통기둥입니다. 광개토대왕비처럼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거죠. 내부는 어떨까요? 영빈관 1층은 대접견실로 외국 국빈의 접견 행사가 치러졌고 2층은 대규모 오찬 및 만찬 행사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영빈관 앞들은 팔도뱀이 터였는데요. 고종 30년 경복궁 후원이었던 이곳에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8배미의 논을 만들어 임금이 몸소 농사를 체험하고 지으면서 각 도의 농사 형편을 살폈다고 합니다. 영빈관 앞들 중앙에는 세 갈래의 길, 삼도가 있는데요. 가운데 길은 임금만 다니는 길이라 하여 어도라 부릅니다. 양옆의 길은 신하들이 걷는 길로 어도보다 약간 낮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